율곡이. 율곡이는 1536년 태어났고 1584년에 사망했습니다. 고려시대의 철학자이자 유학자로 조선시대 초에는 유학의 기본교서로 편찬되기도 했습니다. 이인은 유학실학 철학을 토대로 한 이상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유학실학은 조선시대 초기에 세워진 한국 철학의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유학은 중국의 고대 철학적 전통을 계승하며 실학은 조선의 기술과 과학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각색을 가한 것입니다. 유학실학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중국과 조선의 지체계를 재구성하며 새로운 철학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유학실학의 창시자는 이황으로 동국대학이라는 교전을 내세웠습니다. 동국대학은 인간의 내면 세계와 외적 세계의 조화로서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지혜롭게 표현하며 실천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념을 담은 유학실학, 철학의 근간이 되는 서적입니다. 이황은 조선의 기술과 과학을 유학의 사상과 접목시켜 새로운 유학실학 철학을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이정약용과 같은 인물들이 이 황토학을 계승하여 유학실학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것이든지 유익하다면 즉각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실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지식과 방법 그리고 사회적 적극성을 바탕으로 조선의 독창적인 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유학실학은 조선시대의 사회와 문화의 변화 속에서 깊이 성찰하고 발전하면서 조선 최고의 인문학적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학실학은 정치, 윤리, 예술, 음악 등 모든 영역에서 미덕을 바탕으로 조선 사회의 교육과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인은 조선시대 중기의 대표적인 유학자 정치가이며 조선시대의 대학인 성균관의 창설자 중 한 명입니다. 이인은 생애를 통해 국가와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면서 많은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호는 호조로 조는 교리 그루터기를 말하며 호는 참된 교리를 찾아 근본에 물음으로써 그루터기를 제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이가 율곡이란 호를 부여받게 된 배경과 이유는 다릅니다. 이이는 언제나 율도문을 연구하고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학 양상의 단순한 학습에서 벗어나 율도에 대한 깊은 인식과 이해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이가 편찮아졌을 때일고 그를 만나서 격려한 권상국은 율도 출제 시절의 복을 상세히 기록한 문헌입니다. 이 문헌에서 이이는 율도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그것이 가지는 교육적 의의를 명쾌하게 밝혔습니다. 이 문헌이 율도 교육 및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도 이이의 뜻을 채택한 율도 문학들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곡 흥선대원군에 의해 율도 문학의 대표적인 역작으로 선정되면서 이이는 율곡이라는 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율곡이란 호는 율도를 연구하고 가르침으로써 백성들이 올바른 도덕과 예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가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곡이란 호는 이이의 율도 교육 및 연구에서 비롯되어 도덕의 길을 밝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자함은 사람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오직 어진 사람은 그것이 어진 것인지를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이 어리석은 것인지도 모른다. 노년의 고독이 나를 인간으로 만들었다. 선비는 백성을 위해 일하고 귀족은 백성으로부터 이익을 취한다. 비록 100번 찬양을 들어도 산이 사라지지 않듯 비난해도 하늘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른 길로 흘러가되 과거와는 상관없이 나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 인간이란 것은 어리석음과 의심 중에서 발전한다. 끝까지 배우는 자가 그제야말로 노숙을 넘어서는 것이다.
말이 이루어지려면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 마음 건강한 자의 의견은 자신의 호칭이나 서양도로로 틀어지지 않는다. 인격의 높은 것은 바르게 살기에 있다. 지식이란 방울방울이며 마음같이 차곡차곡 쌓이기 마련이다. 인간의 분수는 나누어 빼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덕이란 모든 일이 어느 정도 완결된 것이 아니면 시작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것은 인격이다. 율곡 이인은 조선시대 중기의 유학자이며 대표적인 정치가이자 학자였습니다. 그는 국가와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면서 많은 공적을 세워왔으며 율도를 비롯한 사상 개발과 과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서 빛나는 명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이의 오륜대의와 교육의 발전, 성화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적은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 및 학문 발전과 함께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이의 업적과 그의 열정과 헌신적인 철학으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남긴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인은 율도를 비롯한 사상 개발과 과학 연구 등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의 열정은 수많은 성취를 이루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지식의 가치를 깨달으며 끊임없이 배우는 것은 균형 있고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둘째, 항상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인은 수많은 역경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꿋꿋한 도전과 열망으로 다양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시도와 도전적인 자세를 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강한 책임감과 사회적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이인은 항상 국가와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책임감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이이의 업적은 교육이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이러한 이이의 생각은 지금도 우리나라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교, 가정, 사회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과 인문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총론적으로 이인은 불굴의 열정과 헌신, 강한 책임감과 자신감, 그리고 언제나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의 업적과 철학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영감과 가치를 제공하며 이를 종합해보면 현대인이 가져야 할 삶의 기본 가치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